도대체 왜? 입맛이 없네요. 당신이라도 가면을 벗고 제대로 챙겨 드시게. 야! 야, 화나 있지. 그래, 태워보지 뭐. 그래, 태워보지. 그래, 그래, 태워보지 뭐. 와, 기대되네요. 네, 출발하죠. 아, 네, 출발하죠. 기술들을 해방하러 가죠. 안 익숙해서 조금 느리지만. 네, 원하신다면.
은폐한다. 신속히 처리하죠.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지금이라도 말 들어. 내가 눈에 새겨주지. 이 안에 담아주지. 내가 눈에 새겨주지. 방해꾼 하나가 사라졌군. 방해꾼 하나가 사라졌군. 모든 슬픔과 눈물을 끌어모아 대신 물어드릴 수 있다면 다 죽어라. 내가 눈에 새겨주지. 지금이라도 말 들어. 나도 이 안에 담아주지. 약점 파악 완료. 벌써 끝나가는군. 불길 속으로 방해꾼 하나가 사라졌군. 나도 이 안에 담아주지. 벌써 끝나가는군. 신속히 처리하죠. 지금이라도 말 들어. 지금이라도 방해꾼 하나가 사라졌군. 나도 이 안에 담아주지.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입회 완료.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확인도 했고 이제 할 건 다 했네. 뭐야 이거? 아. 파우스트, 전투 시작합니다.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계약대로지. 불길 속으로. 조심하랬지. 끝나가는군. 신속히 처리하죠. 외우 피해 적법한 무력 행사다.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 온다. 내가 눈에 새겨주지. 좋아.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꿈을 꾸는 거지. 규정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불길 속으로. 외우 피해 적법한 무력 행사다. 신속히 처리하죠.
특별호지.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내가 눈에 새겨주지. 모든 슬픔과 눈물을 끌어모아 대신 물어드릴 수 있다면 신속히 처리하죠. 조심하랬지? 이 안에 담아주지. 신속히 처리하죠. 이 안에 담아주지. 벌써 끝나간고.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 온다. 신속히 처리하죠. 지금이라도 말 들어. 좋아. 훌륭한 전시회였어. 하, 이걸 오히려 고맙다고 말해야 하나? 뭐야 이게? 이런 게 가능해? 그 모자 어디 있어? 야, 고맙다 로자야. 고마워. 너 인생 있지 않을게? 라고? 특별한 기분은 아니네요. 저는 자질이 있는 선택받은 자였으니까. 뭐야? 싱클레어.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가 공간을 감쌌어. 여기를 봐요, 싱클레어. 파우스트가 왜 지는 자야? 감싸는 듯한, 어쩌면 휩싸는 듯한 그 목소리. 하지만 얘가 파우스트야? 에? 그 스토리에 나오는 애가 아니고? 정말 절견이지 않나요? 날카로운 새 조각 둘이 마찰하다가 기어이 튕겨나오며 터지는 나쁜 음색 마냥 아이 곁에 서 있던 자의 웃음소리가 공간의 감각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지. 자세하게 내려다보며 그 공간은 날카롭고 뜨거운 불길이 온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고, 소감이 어떤가요, 싱클레어? 화물에
휩싸인 이 경치를 바라본 소감이 불꽃보다도 날카롭게 일그러진 입꼬리를 한 자의 목소리는 가히 감기에 휩싸여 있다고 말할 수 있었지. 아, 그때 아이가 입을 열었어.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자작 헐떡이고 있었지. 이건 공포에 짓눌린 반응일까? 그래,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 아이에게는 분명 기회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어. 스스로 운명이라는 이름의 알껍질을 깨어내고 살아갈 방향에 대한 선택을 제 손에 쥘 수 있었겠지. 하지만 아름답네요, 파우스트. 추악하고 불쾌한 것들이 정화되는 모습이 바깥에서 알을 깨워주는 존재의 편리함을 거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설령 그것이 자신의 어미새가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나아갈 방향을 쥐고 흔들어 버릴지라도, 따스함이라고 착각해버릴 법한 불온한 그곳에 안락한 화토불 앞에 놓인 양 모든 힘이 풀려버리는 거야. 왜 진작 맡겨버리지 않았던 걸까요, 파우스트? 제 스스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나 확실한 해답이 제 눈앞에 놓여있는데도 말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을 머금고 떨리고 있었어. 확신은 어디에도 없지만 확실할 것이라 애써 연기하는 이제 막 둥지에서 밀려 떨어진 껍질조차 온전히 깨어지지 않은 아기새. 아기에게는 그런 수식이 무엇보다 어울리겠지. 누구나 파우스트 같을 순 없죠, 싱클레어. 하지만 괜찮습니다. 후. 은색 머리칼을 가진 아이는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어. 그곳에는 파짓거리며 알 수 없는 기계음을 읊어내는 무언가가 꽂혀 있었지. 아이의 눈은 더욱 조그만해져 반대로 떨림은 더욱 커져만 갔지. 눈앞에서 목도한 것은 누가 보아도 원하지 않았던 결과였어. 아이도 그것을 알지만 그는 그저 알지 못하기로 했어. 스스로도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정체 모를 어미새가 물어다준 먹이가 그저 편리했기에 입을 열고 삼키는 것만을 반복한 뿐인 아기새. 이미 끓는 기름 속에 뛰어버린 아이는 이제 녹아버린 두 팔로 날갯짓을 하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던 거야. 아마 불꽃이 사그라들 때는 죄로 변해 있을 테지만. 하하하. 아이는 웃었어. 축하해요, 싱클레어. 저것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자가 되었군요. 아이의 곁에 서 있는 자는 그 모습을 보고 진심어린 축하를 건네고 있었지. 수많은 세계 속에 가능성이란 것이 진정이 있다면 그 어딘가에 세계가 부러워할 아이를 스스로 완성시켰다는 것, 성과를 자축할 속내가 더욱 커다랬지 않나. 아마 어느 다른 세계 속에서는 이미 변하고 타들어가고 있는 아이를 들여다보고 흠뻑 매료된 자가 있었을지도 몰라. 곧 그 세계 또한 불과 그 기름 그리고 전기가 몰아치며 세계 속의 아이는 지금과는 다른 시험에 들게 되겠지. 자, 시작합니다, 싱클레어. 세상을 정화하죠. 네. 하염없이 두 팔에 쇠붙이를 휘두르다 어느 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조차 걷지 못해 불꽃 속에서 사그라들 아이의 흐느낌만이 화마 속에서 울려 퍼질 뿐이네. 스스로 껍질을 안에서부터 깨어낼지 껍질을 하나하나 까내어주는 편리함 쥐어짐에 몸을 맡기게 될지 그건 그 세계만의 일일 뿐이겠지. 하지만 이 세계가 먼저일지 그 세계가 먼저일지 어느 누가 알 수 있을까?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대.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대. 오 바뀌었어. 일라가 바뀌었어요. 하십군요. 경기야 두 개지. 실력을 인정했다면 사람 관리 말고 현장 청소 업무에 나를 배치해. 또 스토리야? 어떻게 생각하나? 정당한 노동을 대가로 매일 몇 번이나 새로운 예술품이 담긴 전시관이 도착하는 나날에 대해서 말이지.
아, 이건 답변을 기다려오고 적는 글이 아니다. 누군가 보리라 생각하지도 않고 예술품을 보고 나서 적어내리는 단축할 수 없는 하나의 관람 후기가 필요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그다지 기대도 하지 않았지. 정리요원이라는 일을 제안받았을 때는 단순히 고정된 의뢰처가 생기는 것뿐이라고 생각만 했다. 그래, 날개식이나 대신이 주변에 이것저것 조심할 거리가 생기겠지. 나를 쓸데없이 거슬리게 하지 않으면 뭔들 상관이 있겠나. 그런 생각으로 계약서에 날인했다. 그런데 여태껏 버젓이 돌아다니던 그 열차가 시간을 통해 빚어내는 예술품이 녹아든 전시관이었다니. 이런 걸 잘도 숨겨내고 있었군.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내게 동시에 깃든 생각은 횡재, 그 두 글자의 단어였다. 떠올려보면 근래에 나는 스스로 예술을 추구하고 만들어냈을 뿐 다른 이들의 예술을 관람했던 일은 없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예술이든 보는 것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더욱 흥미를 깊게 만드는 것. 그제야 여태껏 나의 작품에 매너리즘이 깃들었던 이유를 깨달았던 것이다. 상황을 들여보지 않는다면 생생한 연상을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열차와 열차 사이에 늘러부터 새롭게 문의 역할을 하는 작품이라던가, 의지를 도톰하고 푹신한 부분을 더욱 두껍게 덧발라 자기 자신의 새로운 의자가 된 작품이라던가, 서로 엉겨붙어 새로운 생명체의 모습을 하고 걸어오는 것. 이것은 아직 작품이라 할 수 없지. 행위예술이라 할 수도 없다. 이들은 스스로가 예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사도 없었으니 분명한 이사를 내비치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결국 마무리가 되지 않는 작품. 나는 이런 것들을 주로 썰어냈다. 정리하기 쉽게 라는 회사의 명령이 있으니까. 의도하지 않게 예술품이 되려는 것에 손을 대는 것은 내 성미에 맞지는 않지만 그다지 잦지도 않니. 그런 것보다 얻어낼 가치가 너무나 높아. 회사에서 내주는 지급품도 썩 마음에 들었지. 공간 유도, 굴절맛, 디멘션 아트 나이트. 여러 후보 중에 나는 처음 마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미완성품을 썰어내는 내 체력을 뽑아내버리는 점이 아주 흡족하죠. 제대로 된 마음가짐 없이 예술품을 다루라고 하면 피를 본다는 느낌이 말이야. 이대로는 잠도 없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젠장, 윗대가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나를 병아리 교육이나 하는 곳에 집어쳐넣었다. 저 옆에 놈이 나불거리는 꼬락서니를 보라지. 저놈은 이 짓거리를 꽤 즐거운 모양이다. 이상한 놈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노가다가 끊이지 않고 글로 들어오는데 다른 일에 흥미를 느낄 수가 있지. 차라리 내가 이 짓을 하는 시간 대신 저놈이 전부 한다면 그렇게 될 리 없지. 젠장, 이러는 동안에도 지나갈 예술품들을 볼 기회들이 아깝고. 이거 테두리가 이 동기화였어. 테두리가 동기화였고. 꿈을 이제야 이해. 성체감 두 번만 더 하자. 규정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잠깐만.
신속히 처리하죠. 신속히 처리하죠. 그 오물을 문 업. 내가 눈에 새겨주지. 헛! 샤! 불길 속으로 표정에 따라 실행한다.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 온다.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 규정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불길 속으로 조심하랬지?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어려울 것도 없네요. 불길 속으로 나도 이 안에 담아주지. 말했지. 외우피의 적법한 무력 행사다. 좋아. 내가 눈에 새겨주지. 헛! 맘.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
꿈을 꾸는 거지. 입회한다. 간단해요. 뒤틀림이 생긴 이의 마음을 열게 하면 될 겁니다. 경계를 풀고 스스로 마음을 내보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군. 견갑골을 꺼내야 하나? 아니면 복장뼈? 속을 직접 내보이는 방법이라 그 방식도 흥미롭군요. 아, 생각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위생에 좋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닭들을 족치면 그 집에서 치킨을 평생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귀엽군. 모쏠이다. 끄덕. 히스클리프 씨! 전 지금 히스클리프 씨 쪽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성적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단테? 빨리 시계 돌려. 그게 그거라뇨! 시계 대가리나 닭 대가리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유난인지 모르겠군. 히스클리프 씨, 괜찮으세요? 있지. 분리가 안 되면 이대로 우리 마스코트로 써먹어 보는 건 어때? 오! 저걸 보시오! 히스클리프 씨가 다른 닭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수다쟁이가 되었네요, 히스클리프 씨. 히스클리프 씨가 대화를 한다기보단 얼굴에 씌워져 있는 저 닭이 히스클리프 씨의 몸을 빌려서 말하는 것 같군요. 나는 실수. 히스클리프 씨와 나중에 타오르는 석양의 해결사들 코스프레를 같이 하고 싶었단 말이오. 생닭머리를 해가지고선 그 코스튬을 해봤자 저대로는 비웃음만 당할 것이오. 이 닭대가리 도저히 못 봐주겠군. 정신이 바짝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지. 타격 소리가 적군의 포로를 심문할 때의 세기와 유사했다. 정신 차릴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겠어. 닭머리를 통째로 뽑아내겠다. 그렇게 막 무 뽑듯이 뽑아도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얼굴 가죽이라도 벗겨지면 어떡해? 답답하군. 설사 얼굴 가죽이 벗겨져도 관리자님이 계시니까 괜찮은 거다.
정신이 드나? 입안에 왜 이상한 국물이? 히스, 계속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면서 닭들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 기억나? 그러고 보니 뭔가 대화가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한데 뭐라더라? 무슨 레시피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손님을 모이게 하는 비장의 요리법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이후론 손님이 발길을 뚝 끊어서 그 후론 주인님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니 우리들을 감염시키고 지금 닭들이랑 우리라고 한 거예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이런 젠장. 젠장. 아직까지도 닭도리들의 영향이 혼란스럽군. 쟤네 이름이 닭돌이었나요? 닭돌이. 뒤틀림의 원인이 레시피의 분실에 있는 거라면 우리가 그 레시피를 재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얼추 근접한 답안에 도달해낸 것 같군요. 뒤틀림에 대해 밝혀진 건 많이 없지만 선악, 아니 마음이 산산이 허물어졌을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죠. 뭔가 선악이라고 말하려 했다가 귀찮아져서 마음이라고 바꾼 것 같은데. 가령 폭로 씨가 도시를 살아가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삶을 지탱하고 있던 희망이라 불리는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다면, 나를 놓아버리게 될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면 마음이 허물어지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잘난 도련님 인생에서 일어난 대단한 충격이라 봤자 용돈 뺏기는 거 아니겠어? 용돈. 용돈은 받은 적도 없었던걸요? 원할 때마다 쓸 수 있었는데 굳이 야, 받을 필요는 블랙카드 없잖아요. 개쩐다. 뭐야? 그럼 뭐였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떠오르지 않네요. 즉, 정리를 해드리자면 뒤틀림은 발생자만 알 수 있는 원인 모를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벌어진 현상, 단단히 마음의 벽을 쌓아올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벽을 뒤틀림이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허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뒤틀림이 원하는 방식이라 한다면 닭요리겠군 그래. 그레고르가 자신만만한 기색으로 한 걸음 성큼 내디디며 말했다. 전쟁통에서 남은 음식을 모아 전우들에게 통조림을 이용한 요리를 해준 적이 많았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군인들도 전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다 같이 퍼먹었어. 방금 누가 콧김 소리를 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웃기는군. 벌털 주제에 어디서 요리를 운운하는 거지? 니놈, 차라리 그 집게로 햄버거 패티나 굽는 편이 낫겠군. 벌레 털본가? 와, 그레고르 씨가 가게를 차린다면 집게 사장이 되는 거네요. 료슈, 그거 진짜 벌레 털보였어. 털보란 뜻이었지? 야, 아이, 그래도 뭔가 집게 사장이라는 호칭은 마음에 집게 사장. 드는. 아이, 갑자기 머리가. 요리는 말이지, 혀, 그리고 거미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거미요? 전쟁통에서 마구잡이로 해먹은 음식을 진정 요리라고 부를 가치가 있는가? 오, 방금 명대사 나왔어. 심지어 료슈 씨가 줄여 말하지도 않았어요.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 저자한테서 들으니까 기분이 거시기하군. 아니 그런데 요리는 해본 적이 있나, 료슈? 당연. 시답지 않은 이놈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지의 요리를 해봤지. 아니 이거 점점 열받네. 그럼 나는 료슈 편. 아니 갑자기 편을 나누는 이유는 뭐지? 재밌잖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료슈 편에 선 이유는? 그래, 우린 그동안 너무 가까웠어. 오늘만큼은 벽을 좀 더 보자고. 야, 정신을 차린 어느 정도 차린 히스클리프가 그레고르 가까이에서 서더니 말했다. 그러니까 저 자식을 박살내면 이긴다 이거지?
아니 박살내는 게 아니라 설마 부하들에게 통조림을 먹였다는 말인가? 군인의 수치구나. 참고로 난 즉석식품파다. 그냥 입맛이 다른 것 뿐이잖아. 유치하네요 정말. 이런 걸로 편가르기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수는 어느 쪽이야? 만약에 수감자 음식 담당자를 그렉이나 류슈 중에 꼭 한 명 선택해야 한다면 말이야. 둘 다 싫은데요? 수작 부리지 마. 이스마일 저 친구는 초반부터 나랑 생각이 좀 통했던 사이라고. 아 이러면 이제 무조건 로시 편 간다. 아 로시래. 이게 뭐였더라? 그레고르의 확신과는 달리 이스마일은 어딘가 어색한 듯한 표정과 주춤거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스마일? 이런. 그레고르 씨의 통조림 음식은 소시적에 배 위에서 지긋지긋하게 많이 먹어서요. 왜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 이스마일? 불쌍한 그레고르. 이스마일은 아주 천천히 뒤로 걸어가는 유슈 옆에 섰다. 눈은 여전히 마주치지 않았다. 불쌍하다. 비록 두렵지는 않았어도 미미하게 남아있던 불간의 유대 그리고 신뢰가 가스러지는 순간이었다. 돈키호테는 어디선가 그레고르 뒤에 찰싹 붙어있었다. 안색은 어두워 보였다. 사실 이전에 버스에서 닭꼬치를 먹을 때 나 보고 말았어. 저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왜 핏불을 먹었어? 닭꼬치 뭘 했는데? 그거는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어. 아, 이런. 그걸 보고 만 건가? 핏불인 것 같은데? 진짜 피야? 꼬치의 궁극적인 맛을 내기 위한 나만의 비법이었지. 돈키호테는 몸을 사정없이 떨었다. 이윽고 홍루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레고르 옆에 다가왔다. 살면서 애완동물 사료 같은 음식들도 한 번쯤은 먹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전 그레고르 씨를 응원할게요. 그래, 그거 참 고마워, 홍루. 홍루가 상냥한 눈빛으로 그레고르 뒤에 섰다. 파우스트, 당신이야말로 누구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지? 글쎄요. 파우스트는 종종 모험을 즐기기도 하죠. 의미심장한 말 내뱉으며 파우스는 로시 뒤에 섰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저희끼리 편을 나누는 거예요? 어이, 그태 말 늦이다. 살아남을 길을 고르든가 아니면 꺼져. 말은 그때 뭐지 이게? 그딴 아, 태평한 말을 하기에는 그딴 늦었다는 태평한 건가요? 말을 하기엔 늦었다. 그럼 싱클레어 이쯤 되면 로시와 영원히 동반자인 거 아닐까? 로시의 가차없는 한 소리에 싱클레어는 추천줬죠. 로시 뒤에 섰다. 불쌍한 그레고르. 우리 데려가는 게 어디 있어? 반칙이잖아. 불쌍한 그레고르. 나는 선택하지 않겠소. 그대들에게 겸허히 골라지겠소. 저건 필요 없어. 가져. 불쌍한 그레고르. 불쌍하다. 나는 제 자동으로 그레고르 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메르소와 메르소? 사실 좀 감동받았어. 비록 우리가 평소에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이렇게 딱 맞게 먼저 나왔네요. 다가와줘서 난 6대 6이네. 잠깐만. 그러네. 그저 적은 인원수가 있는 곳으로 가는 편. 오 균형 나이스. 불쌍한 그레고르. 누군가는 그 순간에 그레고르 눈에 고여있던 눈물을 목격해 놓으라 할 것이다. 요리를 하기 위한 마땅한 장소를 구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은봉이네 호프집의 주방으로 들어갔다. 닭들의 행패와 오랜 시간의 방치로 주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오시와 그레고르는 발에 채는 그릇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걷어차가며 주방에 자리를 잡았다. 잠깐 남의 식당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어망측식 따위. 알게 뭐야? 어차피 망한 직업 식당? 어차피 망하기 직전의 식당이라고요? 망하기 직전의 식당. 그래, 우리는 뒤틀림을 해결하는 게 목표라며.
남대없이 신입으로 침입자들로 인한 분노한 다국의 무리들이 위협적으로 날갯짓을 가했지만 방해하면 다 베어버린다. 오히려 지금이 더 마음이 맞아 보이네. 신속히 처리하죠. 지금이라도 말 들어. 그 오물을 불길 속으로 다 죽어라.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지금이라도 말 들어. 불길 속으로. 마무리. 로슈와 그레고르는 살기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전에 요리할 때 살기란 게 느껴져야 했던 건가? 그딴 레시피 따위. 어차피 깡통 요리 중 하나 아닌가? 생존 요리를 이길 레시피는 없지. 어이 노랭이, 닭 가져와. 노랭이. 이상 씨, 미안하지만 이 통조림을 좀 따주겠어? 그리하겠소. 주방을 덮는 요리하는 모양새와 들리는 소리는 제법 그럴듯했다.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와 국이 끓이는 소리, 그리고 담뱃불 타는 소리. 야 잠깐만, 요리하면서 담배를 한다고? 야, 담뱃불 타는 소리는 왜 들리는 거야?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양하게도 그레고르 쪽에서만 조용히 담뱃불 끄는 소리가 들렸다.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겠죠? 꿈을 꾸는 것이 두려웠던 적